I got along with him very good. A little rough start, right? Remember when he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y desk? That was a very threatening sound. I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ine too, but mine's much bigger and mine works. Okay? 이번 이야기부터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 정치 상황 그리고 국내의 분위기가 아주 혼란스럽죠. 이런 가운데 북한이요. 우리의 외교 안보 공백 빈틈을 이제 본격적으로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두 번의 미사일 도발, 물론 미국을 겨냥해서 자기들한테 좀 관심 좀 끌어보기 위한 이런 속셈으로 해석이 되는 행동들이 도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아예 우리 남한 정부를 타겟 삼아서 딱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뢰 한국의 정세가 본인들에게 북한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남한 정부 괴뢰 한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군사 훈련인데 저기서 민방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이 남한의 민방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요. 좀 군사 훈련으로 봐야 된다고요. 물론입니다. 물론 북한도 정규군이 있고 또 예비 전력이 있습니다. 예비 전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관심도 끌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동요하고 북한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김정은의 주 관심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북한 내부를 결집시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죽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부를 다잡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민방위 훈련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5일 동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키고 내부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어제 한미일 3국이 공중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자, 이 훈련에 바로 죽음의 백조,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무기 가운데 하나죠. 죽음의 백조가 등장했습니다. 자, 죽음의 백조 B-1B 전략 폭격기와 또 다른 전투기 F-15K와 F-2 전투기 등이 함께 이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B-1B 이 죽음의 백조라는 폭격기는 전술 핵폭탄 말고 전략 핵폭탄을 아예 싣고 다니면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북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죠. 자, 이게 일종의 무력 시위가 될 수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안심을 시켜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를 지금 며칠 안 앞두고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물이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아예 지명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셈이 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 물론 이 헤그세스 지명자, 국방장관 지명자가 이런 언급을 한 것이 과연 북한을 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5개 나라에게 주어진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뜻인지 네. 아니면 북한도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고 동맹국가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정말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 비핵화보다는 좀 핵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 이른바 스몰 딜.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과정에서 혹시 한국이 패싱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보유국, 러시아 핵보유국, 미국이 핵보유국. 그러니까 핵 가진 나라들끼리 관련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또 한반도 주변 문제를 저렇게 미, 북, 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인 거죠.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헤그세스 지명자의 언급 속에는 동맹을 강화한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란이 동맹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리더십 공백이 있습니다만 각계각측의 다양한 대화와 공조를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고 네. 적어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국제법 정신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다음에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위협은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 거기에 대한 모든 대응책을 미국과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영상을 추가로 또 공개했습니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전투가 너무 상대편은 여기를 넣고 선을 친다는 정의 그림을 그려서 집과 창을 그려가지고 지금도 가겠는 거야.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는 거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집을 가겠다고 하면 빨리 집을 뛰라고 보내줘야 된다. 그 말이 지금 계속 싸우면 죽이라고 생각해요. 죽이라는 우크라 병사를 인질로 잡았거나 이제 포로를 잡은 경우가 있었는지. 자, 지난번에 공개된 영상에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북한군이 한 이야기를 추가로 공개한 겁니다. 자, 이번에 증언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자, 우크라이나에서 살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군이 한국 오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금 저 북한군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거를 또 우리가 함부로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로 귀순하거나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장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의 이야기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오고자 한다면 마땅히 한국으로 데려와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영상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인원이 뭐 다시 러시아나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으로 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아마 우크라이나에서도 생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본인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는 필요성과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우크라이나 측과 협조해서 네. 한국으로 오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그것이 현재 파견된 북한군에게도 희망을 주는 네. 또 희생을 줄이는 그런 방안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